문희정의 핫 키워드. 가장 뜨겁고 궁금한 국제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미 예고된 상황이었습니다만 일본 정부가 오늘 오전 0시를 기해서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초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세계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내놓으면서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던 내용을 그대로 이행한 건데요. 네.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시 절차상 우대 혜택을 부여해온 화이트리스트, 그러니까 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했습니다. 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개정 법령은 어디까지나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 운용에 불충분한 점이 있음을 감안해 일본의 수출관리를 적절히 실시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 시행 방침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네. 그러면서도 이번 운영의 재검토는 어디까지나 우대 조치의 철회라며 아세안 국가들이나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각국 및 지역과 같은 취급으로 이 한국의 지위를 되돌리는 것이지 금수 조치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2004년부터 우리가 이 화이트리스트에 들어가서 우대 혜택을 받았는데요. 네. 이 스가 장관의 발언에 의하면 결국은 한국의 잘못으로 15년 만에 빠지게 된 것이다. 우리 측의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한국에 지금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이제 제외가 되면 어떤 것들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일본이 한국에 1194개의 전략 물자를 수출할 때 이 일본 기업이 3년 단위로 한 번 심사를 받으면 그 같은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일반 포괄 허가를 거쳤는데요. 네. 앞으로는 식품이라든지 목재를 뺀 사실상 대부분의 품목을 건별로 최대 90일까지 소요되는 개별 허가를 받거나 일반 포괄 허가보다 까다로운 특별 일반 포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신청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허가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네. 또 목재와 같은 비전략 물자 중에서도 군사적으로 전용이 가능한 품목은 개별 허가를 받아야 수출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 일본 정부가 이건 의심스러운데 라고 지정하면은 모든 게 다 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해운 등 다른 무역 분야에서 유무형의 추가 조치를 고려하고 있고 관세 인상이라든지 송금 규제 또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기준 강화 등의 카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추가 규제 조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실제로 일본 정부가 연달아서 다른 카드들을 꺼낼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현재까지는요, 일본이 먼저 경제 보복을 시작했고, 우리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는 그 대응을 했죠. 네. 문제는 여기서 미리 예고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또 다른 차원의 규제를 가한 것이기 때문에 곧 이어서 바로 이 새로운 보복 조처들을 꺼내놓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정말 보복 차원의 규제들을 한다는 사실이 국제사회에 들통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지소미아 종료로 미국 내에서 쓴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일본이 한일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큰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네. 또 일본 내부적으로는 수출 제재로 인해서 일본 기업 피해도 불가피하고요. 한국 내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여행 보이콧으로 인한 타격도 만만치 않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네. 다만 오는 10월쯤 강제징용 배상을 위한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등이 현실화한다면 일본이 거세게 반발할 수 있다는 우려는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일본 정부가 미리 경고를 한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행태를 보면은 일단 미리 경고를 한 것들은 다 지키고 있습니다. 현실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11월 말에 이 지소미아가 종료되기 때문에 이 시점과 맞물려서 올해 안에 추가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약 560억 달러, 67조 9,840억 원으로 추정되는 일본 자금을 철수시키는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 한국의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 그러니까 485조 6천억 원 정도여서 큰 타격은 주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와 역사 문제 관련성을 부인을 하면서 또 역사 관련 망언들을 계속 내뱉고 있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 일본 정부는 겉으로는 수출 규제는 역사 문제와 무관하고 또 수출 관리 제도와 안보는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종료를 선언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어제 정례 기자회견에서 강제동원 피해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면서 역사를 바꿔 쓸 수는 없다는 도발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는 해당 발언을 행한 일본 고위 외교 당국자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여러 국가와 그 국민들에게 심대한 고통을 초래했던 어두운 역사를 제대로 직시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불행한 역사를 부정하고 다시 쓰려는 시도야말로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네. 또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는 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는 일본 국내법상 제도에 관한 거기 때문에 정부 간의 협정인 지소미아와는 관련이 없고 오히려 지소미아는 지역 안보 차원에서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일본 측은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역시 프랑스 G7 정상회의 폐막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을 방치하고 지소미아 종료 통보를 하는 등 국가와 국가의 신뢰관계를 손상시키고 있다는 여론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일본 내부 언론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독도방어 훈련이 실시가 됐었는데 이에 대해서 일본의 대표적인 구구 성향 매체죠. 산케이 신문이 우리나라의 독도 방어 훈련을 이유로 들어서 한국을 제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또 내놔서 논란이 되기도 했죠. 산케이 신문을 보면 우리나라의 모 신문이 참 떠오르는데요. 네. 나서가지고 정부한테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죠. 네. 아베 총리의 네. 생각을 다른 행정기관보다 먼저 알고 대변한다는 극우 매체 산케이 신문이 네. 그저께 입니다. 예, 다케시마 군사훈련 대한 제재를 검토해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내놨는데요. 이 사설에서 다케시마, 이건 일본식 표현입니다. 제가 그 표현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네.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로 한국군이 군사 연습까지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한국의 이상 행동에는 페널티가 필요하다. 제재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독도 훈련이 이 한국 정부가 지난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중단을 결정하고 나서 사흘 후 진행됐다는 사실을 들어서 한국 측의 대일 도발 의도가 분명하다고 비난했는데요. 그동안 한국에 대한 조롱과 비난, 가짜뉴스, 여론 왜곡 등을 서슴지 않았던 산케이 신문은 이번에도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과 더불어서 한국 정부에 대한 비난을 통한 왜곡 보도를 계속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한편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 해군이 지난 25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동해 영토 수호 훈련, 독도 방어 훈련을 시작하자 김경한 주일 한국 대사관 차석 공사에게 전화로 항의하면서 훈련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극우적인 행태도 보이는 반면 그래도 일본 정부에 대해서 지금 비판적인 목소리도 내부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의 저명 인사들은 양국 간 대화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고요. 이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가 일본 산업계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비판적인 여론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우치다 마사토시 변호사, 또 오카다 다카시 교토통신 개권논설위원 등 일본 내 저명 인사들 78명은 한국은 적인가 성명의 모임을 결성하고 한국은 적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걸고 지난달 25일부터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1차 기한인 지난 15일까지 8,404명이 참가를 했고 또 31일까지 기간을 연장해서 서명을 계속 받고 있는데 네. 이미 9,000명을 넘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들 성명에서 마치 한국이 적인 것처럼 다루는 조치를 하고 있지만 이는 말도 안 되는 잘못이라면서 한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기조로 해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구축하고 있는 중요한 이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한국 국민과 일본 국민 사이를 갈라놓고 양국 국민을 대립시키는 것을 그만둬야 한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즉시 철회하고 한국 정부와 냉정한 대화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구구절절 옳은 소리죠.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걸 일본 정부가 모른 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인사들이 어쨌든 일본 내에서도 상식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일본 정계 내부는 또 어떤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아베 총리의 힘이 워낙 강력하고 네. 또 아베 총리를 대신할 만한 거물급 정치인이 좀처럼 없는 상황에서 모든 권력이 아베 총리에게로 쏠려 있긴 한데요. 그렇다고 반대의 목소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의 유력한 차기 총리 주자 중 한 명인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 다음 날인 23일 자신의 블로그에 독일의 전후 반성을 언급하면서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실었는데요. 네. 이거는 굉장히 도전적인 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베 총리가 워낙 독보적인데 대놓고 공식적으로 지금 반발을 한 거거든요. 그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우리나라가 일본이 패전 후 전쟁 책임을 정면에서 직시하지 않았던 것이 많은 문제의 근원에 있다. 일본이 니른베스크 재판과 별개로 전쟁 책임을 스스로의 손으로 밝힌 독일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또 대표적인 지한파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 역시 일본의 백색국가 한국 제외 조치에 대해서 빨리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일 대립의 원점에 일본의 식민 지배가 있다고 인정했는데요.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 강제징용 피해자가 실마리가 된 한일 간의 대립이 최악의 전개가 됐다. 그 원점은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고통을 준 것이다. 원점으로 돌아가 빨리 우회 정신으로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아베 빼고는 조금 상식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상식적인 사고를 하는 이런 인사들이나 어떤 정치인들이 좀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 좀 반영이 잘 되면 좋을 텐데요. 안타깝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 국경 없는 토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